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2021년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다 이 영상 링크를 좀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 제 수업을 듣지 않는 그냥 일반 20대 창업자 분들이라면 그냥 잘 듣고 어, 활용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2021년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이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올해 한번 뭐 아이템을 검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연습을 한번 해서 내년에 확실하게 지원금을 받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일단은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서류 심사를 면제받는다는 거. 서류 심사를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니고 이번 지원 사업 뽑힌 숫자 중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팀한테는 내년도 예비 창업에 서류 전형을 패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비 창업자가 뭐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받는데 서류 전형에서 패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회가 많습니다. 기회가 많다기보다는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요것을 계기로 한번 지원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한 번은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사업 계획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6월 30일 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의 지원 사업은 뭐 한 8개월에 10개월, 1년 정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얘는 3개월이면 끝나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게 올해 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니까 기회가 있다. 또 모집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는 다 어떻게 되든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한번 볼게요. 창업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인재 발굴 및 초기 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지원 대상은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20대 청년. 그러니까 1991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출생자가 본인이 주민번호가 요 앞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청년 창업으로 해당이 되고요. 2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업력 1년이 이내의 창업기업. 요거는 이제 초기 창업이 되는 거죠. 초기 창업. 그러니까 예비 창업과 초기 창업을 두 개를 지원하는데 예비 창업은 아직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낸 사람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만 29세 이하 대표자로 있는 청년이 1년이 아직 안 된 기업이 초기 창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규모는 예비 창업자가 400팀, 초기 창업자가 100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은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지원 사업에 됐다. 그럼 전문가 멘토링에 저를 꼭 초이스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 초기 창업자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 양으로 봤을 때는 지원 금액수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액수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다들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경진대, 이 창업 지원 사업이 왜 나왔는지도 이게 어느 정도 알 거는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여러분 올해 만약에 결과를 보고 좋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게 있을 테지만, 올해 이번 지원 사업이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 바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청 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해당된다면 꼭 하시고요. 아직 내가 그러니까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낸 경험이 없어야 돼요. 휴폐업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또 드리고 싶냐면, 학생들 중에 뭐 그냥 쇼핑몰 한다 그래갖고 어디서 교육 하나 듣고 뭐 후이즈, 뭐 카페 있다 이런 교육을 듣고 그냥 쇼핑몰 먼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잘못했다가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 아니라 한 1억 정도가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를 낸다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또 전문가와 협의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해야지, 내가 쇼핑몰 해갖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업자를 내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제2, 여기서 뺄게요.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중소기업청 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라 초기 창업자이며 6월 30일부터 2001년 6월 29일까지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는 걸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되지 않은 그런 창업자는 가능하다. 29살이 안 넘는, 제가 이렇게 좀 떠들다 보면 목이 금세 아픕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마셔갖고 물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신청 자격이 지금 이 공고문에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등록증상. 초기 창업자는 그냥 제가 패스할게요. 패스. 이게 우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청 지원 제외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해도 반려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아직 금을 제대로 이자를 완납하지 않은, 그래서 뭐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이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용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이런 것도 본인이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세금, 내 이름으로 낸 국세 또는 지방세,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가스 이런 것도 연체되면 안 됩니다. 그죠? 전화,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도 웬만하면은 연체하지 마시고,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 중인 자, 또 이제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세 내잖아요. 이런 것도 체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사업 공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부, 그러니까 이게 생애 최초다 보니까 전에 지원금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후에 다른,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만 지원할 수 있고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예행 연습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무조건 낸다, 이렇게 수업에서 배운 거니까
무조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수를 좀 많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그리고 우리 사업 아이템을 이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하루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말도 한 번 있으니까 기회는 충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 등 사업 수요 작업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도 할 수 있고 뭐 지식재산권, 특허도 낼 수 있다. 3개월 동안에 변리사 통해서 특허도 낼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좀 어려워. 그리고 제외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유흥주점업, 또 아까 초기 창업 패키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도 유흥주점업 이런 거 관련은 안 된다. 사업한 지 얼마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 사업자들은 지원 사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창업자는 폐업 사실이 있는 경우는 안 돼요.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3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지원 사업이 좀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지원금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예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약간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어느 정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낸다 그러면 되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받은 지원금의 50%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케이스죠. 그죠? 아이템만 좋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모집을 되는데 약간의 눈치 싸움 해갖고 몇 명이 모집됐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내 집과 가까운 또 내 거주지와 가까운 그런 기관에다가 신청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본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세부 내용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하고 최대 1,000만 원. 그러니까 아마 거의 1,0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만 같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거의. 자, 그리고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비 창업자 창업 아이템도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목 구분 및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재료비,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1,000만 원 갖고 이렇게 홈페이지 한두 개 만들고 뭐 시제품 만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월급 같은 건 줄 수는 없다. 그죠? 여기 보면 인건비 있는데 인건비 줄 수 있는 경우가 근데 이게 저는 요거는 액수가 안 되니까 인건비로 책정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를 측정하면 여기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게 조금 또 복잡합니다. 또 4대 보험을 내려면 또 우리 사업자 당에 또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원금은 저기 특허, 또 재료비, 뭐 그리고 외주 용역비 정도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비, 교통훈련비, 광고 선전비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대구 결정하고요. 일단은 대기까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선정자 대상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5시간 하는데 이거는 뭐 필수해야 된다니까 뭐 5시간은 뭐 껌이죠. 창업 프로그램 요거는 자율이다. 그래서 전담 멘토 저 같은 사람을 전담 멘토로 해서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 창업 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 지원, 저 같은 사람이 또 밀착 지원 해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너무 가까이는 안 갑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킹 시간이 있다. 선배 청년 창업자의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번역별로 1회 했고, 우리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 참석할 수 있는데 대단한 걸 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창업자로, 예비 창업자로서 그런 또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에서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속 지원으로. 후속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사실은 좀 재미없거나 조금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창업 지원하는 사람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기관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관의 마음이라든가 멘토 같은 거 받을 때도 멘토의 마음을 잘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비 초기에 있고 또 나중에 뭐 디딤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계속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R&D 자금이라든가 또 이제 또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여튼 여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봤더니 성과 발표회 및 참석자는 지원 중단 및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며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안내를 따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환수 어마무시한 얘기인데 이거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5천만 원, 1억 받았는데 막 썼는데 환수 이런 말 나오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쫄지 마시라는 거 일단 이거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그래서 초기 창업자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뭐 한다. 제가 초기 창업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제가 넘어가고요. 우리 신청 접수 기간 6월 30일부터 해서 7월 20일 화요일 4시까지, 12시까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7월 22일 날 내가 내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7월 20일이니까 내가 잠을 못 잤더라도 주말까지 다 끝난다. 그래서 월요일날 접수를 끝낸다. 이런 마음을 해야지. 7월 20일 화요일 4시까지니까 뭐 충분하네. 이래서 막 작성하는 거 뭐 주말 넘기고 놀고 다 놀고 하면은 안 된다. 또 오류도 있고요. 점검 받을 시간도 없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버가 몰립니다. 서버가 몰리면 튕겨요. 그럼 서버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마감 2, 3일 전에 K-스타터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게 2, 3일까지는 아니지만 전날에 꼭 완수를 하셔야 돼요. 또 밤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메일 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K-스타터 가서 뭐 인적사항 쓰고 뭐 점검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 쉽지 않으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출 서류가. 사업계획서. 우리 이제 제가 2부에 사업계획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신청자 신분증 사본. 이런 거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리고 채무 변제 관련 서류. 혹시 있는 사람은 사업계획서 내 실적 증빙 서류. 이런 거 좀 제출하면 좋다. 그리고 서류 평가가 통과하면은 사실증명. 총 사업자 등록 내용이라든가 홈택스 세무서 이런 데서 발급할 서류가 또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해야 되며 이미 양식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업계획서 잘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신청 방법은 kstartup.go.kr 통해서 온라인에 신청하면 될 것 같고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들
실명 정보가 서울 실명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이 되어 사업 신청 불가로 최소 3일 전에 실명 확인 등록 처리해야 된다. 개명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바로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모집 분야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별 주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관 기간을 내가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별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수능 시험은 똑같이 보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어느 기관에다 지원했다. 그러면 그 기관에 내가 갈 수 있고 또 담당자 통화도 해야 되고 또 뭐 교육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조금 경쟁률이 수도권이다 그러면 경쟁률이 조금 덜한 데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집과 가까운 데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한 개 주관 기간을 선택해야지 복수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 보완하겠다, 서류 전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협약기관과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서울은 어딨냐?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다 저기 한강 이 두 개 있네요, 그죠?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 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천은 경기대 수원에 있고, 성균관대 수원에 있고, 수원대 있고, 인천대 있고. 그러네요. 이만큼 세 개가 경기도, 인천. 그리고 강원은 어디냐?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제가 이제 뭐 강원도에서는 수업을 안 하지만 혹시 강원도에다가 접수할 학생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충청도 있죠? 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있습니다. 대전 창조경제 죄송해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혀가 좀 짧아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네, 다 이쪽에 있고.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한밭대 호서대도 다 이쪽에 있는데, 충북에는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좀 가까워졌나요? 충북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 중 하나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경기도에 있는 여기 경기대, 성균관대, 수원대를 하시던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제주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 전주대. 대구 경북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계명대, 대구대. 동남 쪽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동아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평가 및 추진 일정 한번 볼까요? 저쪽 발표평가 선정기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자격 검토는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검토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을 평가, 발표평가 대상자의 1.5배에서 2배를 선정한다. 그리고 발표평가는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요 이제 2배수를 가지고 PPT를 발표하니까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 방안, 시장 진입 및 성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또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평가는 제가 일단은 서류 계시면 그때 발표평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유튜브를 온라인 하던 아니면 또 줌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최종 선정은 모집 분야별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 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하겠다. 그래서 이게 최대 1,000만 원인지 1,000만 원 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서류 평가 결과는 최종 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최종 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발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작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평가 지표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발표 평가할 때 여러분들 온라인 발표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 발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발표가 여러분들 좀 떨지도 않고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만 되면은 제가 발표 평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기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볼 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사업 계획서를 다 쓰고 연락을 주시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점을 한번 볼게요. 창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은 심사는 또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심사위원들이 오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다르게 심사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심사 갈 때 다른 심사위원들과 이렇게 논의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을 내가 이걸 왜 개발하게 됐냐?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 목적이 뭐냐? 이 창업 아이템이 있었을 때 기존의 어떤 사람들 불편 요소를 어떻게 깼다? 어떻게 극복했다? 뭐 이게 이제 목적이고 필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30점 배점에 최소 18점 이상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득점 기준은 사실은 안 중요합니다. 총 30점에서 몇 점을 얻을 것이냐. 그리고 해결 방안,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전략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런 문제 인식을 어떻게 사업화 할 수 있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냐, 사업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이 사업 제가 계속 누누이 요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 어떤 것이다. 제가 수업 때 누누이 진짜 제가 입에 피를 토할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성장 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게 성장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자금을 준비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얼마큼 돈이 필요하냐, 이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은 이번 지원 사업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지원금이 총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돈 뭐 몇백이든 1,000이든 하여튼 이렇게 1대1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만한 거를 찾아야지 제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예비 창업자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것도 지원 사업이니까 요거 내에서 내가 필요한 돈, 예산 규모를 많이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그 대신에 내가 지원금이 총 1,000만 원이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기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거고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 요게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사업 계획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팀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에는 대표자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았으면 이런 창업 경진대회는 그냥 혼자 해도 좋겠거니 이렇게 만들면 참 좋은데 또 우리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께서 또 기본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팀 구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2명 또는 3명이서 지원 사업을 나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배점은 조금 낮긴 하지만 2명 또는 3명. 그래서 저는 이제 3명이 가장 좋다. 이렇게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막 주간기간 선정하고 이런 거 우리 세팅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올해 12월 달에 성과 발표하고 예비 창업자 사업 수행은 3개월. 이게 선정 공고 8월 중에 하니까 9, 10, 11 이렇게 3개월 안에 여기 사업 수행 3개월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발표회까지 하고 성과 발표회 안 오면 돈 다시 다 내놔라. 그런다고 아까 이렇게 엄포를 냈죠. 선정자의 의무.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저도 사실 이런 거 뭐 크게 자세히는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찍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정자는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지침 및 동사업 세부 관리 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과제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왠지 선석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선정자는 전담 기관과 주관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에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5년 동안에 어디서 전화 오면은 이력 결과가 어땠는지 전화 끊지 마시고 성실하게 내가 얼만큼 수익을 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통계한다 그러면 뭐 또 성실히 답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동사업자는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금 통합 지침에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다 내놔 너 걸렸으니까 또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넌 절대 안 껴줘 정부 지원금 받을 턱도 없거든 너는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동사업에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사용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금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금이 부과될 자가 아니라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재판 거는 거죠. 얘가 업자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지원금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큰 피해를 입혔다. 혼자서 막 여기저기 막 껴서 지도 받고 옆에 있는 애를 다 꼬드겨 가지고 했다. 그럼 이런 애들은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네. 괘씸죄.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엄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으로 방법으로 부정수급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고발해야죠. 담당자는 반드시 놀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담당자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일 안 하는 담당자는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이건 조금 제가 덜하네요. 불가 및 사업화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합의하에 공동상업한 동일 유사 사업계획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 작성자 모두 오늘 제가 밥 먹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세게 했더니 또 네.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공고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이대가 비슷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입술이 제가 아파서. 그러니까 여기 또 요건 읽어야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보 신청은 가능하나 한 개의 지원 사업만 수행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를 한번 받고 한 번 정도만 지원 사업에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비 창업자, 내년 예비 창업자는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그러니까 올해 생애 최초를 꼭 받으시고 내년에 예비 창업자를 이거를 받으면 서류 전형은 통과가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PT만 잘 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잘 꾸리시면은 최소 한 5천만 원은 받지 않을까. 여러분들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지원금이지만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웬만한 회사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봉 받으면 저는 이제 지금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갑자기 생각나서요. 창업의 최종 목표는 저는 취업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 이 지원금 받고 창업에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창업 담당자가 사실은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이 지원금을 받고 창업을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바로 창업을 해서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약간의 무리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창업 지원금을 받고 결과물을 어느 정도 낸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네트워킹을 좀 쌓아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창업한 사람들만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과 취업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창업 아니면 취업, 나는 창업이야 취업이야 이렇게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는 취업을 했다가 창업되기도 하고 또 창업해서 몇 년 하다가 또 취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제발 창업과 취업을 나누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과 워드로만 작성해야지 PDF로 하면 안 된다. 여기 뭐야?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 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암호 걸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 전화를 잘 받으셔야 돼요. 매일 전화로 왔는데 됐는데도 본인이 된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 하나의 평가를 운영한 주간 기획관으로부터 신청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크게 이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또 조금 준비해서 내년에 또 예비 창업자 준비하면 되고 또 하반기에 또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업은 기회는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생애 최초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나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고 준비를 잘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지원금 한 번 받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후속 지원이 있다. 예비 우수자는 상위 10%는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창업자도 성적 우수자에서는
2020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서류평가 면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1357로 전화하면은 잘 친절하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얻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예비 창업자, 또 창진호에서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비 창업자 주간 기간에다가 직접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해. 왜냐하면 그러려고 이 주간 기간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창진호를 비용해서 저기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원 사업에서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주간 기간은 괜히 또 나중에 창진원에 들어가면 이런 그 다음에 주간 기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편으로는 또 을입니다. 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불로 쓸 때 을이기 때문에 귀찮게만 안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요령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또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하여튼 그리고 요 전화로 하면은 담당자가 바로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만 아니면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있고요. 해당 기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가 어디다. 또 이런 기관도 제가 지금 초기 패키지 예비 채권 패키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사업계획서가 어떤 양식인지 물론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유튜브 영상에서 사업계획서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